50대 중반의 아들 모주타바 하메네이, 이 양반이 이제 점점 주목받는 거예요. 문제는 암살을 당하든 자연사를 하든 죽었을 때 명실상부한 1인자로 올라서느냐, 권력 승계가 되느냐, 이거는 또 좀 다른 얘기예요. 왜냐? 상부 정치부장의 투시경. 대통령한테는 대통령 비서실이 있듯이 대통령 비서실이 한 700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족처럼 움직이는 조직이 있듯이 여기도 뭔가가 있으니까 그럴 텐데, 이걸 뭐 세상만사를 본인이 혼자 어떻게 다 아느냐고. 그래서 대개 이제 정확하게 명단조차 확실하지는 않은데 15명 정도의 비공식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공식적으로 무슨 종교회의 그래갖고 뭐 이렇게 있지는 않고, 종교회의는 종교회의대로 존재하지만은 이제 역시 세속을 다스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의 조직들. 그래서 이제 군대의 대빵들, 그 다음에 정치권의 대빵들, 뭐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한 15명 정도 있는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군대도 좀 복잡합니다. 뭐 군대도,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군대 전체의 충성심을 확보할 자신이 없다 보니까 군대도 요래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제 말 그대로 정예병이라는 거, 힘 실어주는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직접 관할하는 군대가 있고, 요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이제 권력 구조, 권력 기반이 되는 군대의 사령관들이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팡 싹 다 죽어버렸네. 이 15명 중에서 한 서너 명 정도가 싹 비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명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들이 이 중에 한 명인지 아닌지조차도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그 역할로 봤을 때는 이 멤버였음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의논할 상대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실제로 뭔가 이제 지도자라 그러면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데, 참모들이 있어야지 판단의 근거를 제시할 거 아니에요. 아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피해 상황이 어떤데 그럼 모르는데요?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무슨 결정을 내릴 수 있겠어요?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조직 자체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고민되는데 이거 A로 할까 B로 할까 할 때 그래도 A가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줄 참모도 없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하메네이가 처한 어려움이다. 그래서 주목받는 게 누구냐면은, 이 하메네이가 나이가 86살이에요. 나이가 많죠. 이 양반한테 69년생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69년생이면 얼마야? 69년생이면 이제 곧 60이 되겠네요. 아직은 50대 중반. 50대 중반의 아들 모주타바 하메네이, 이 양반이 이제 점점 주목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메네이가 원래 이제 이란 혁명 전에도 원래 반체제 운동하면서 감옥에도 갔고, 그 다음에 혁명 이후에도 원래 호메이니가 먼저 있었죠. 호메이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2인자 노릇하다가 호메이니가 죽은 다음에 이제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집권했을 당시에 이미 나이가 70 언저리 됐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권과 동시에 그 당시에 이제 30대였던 아들이 실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죠. 지난 20년 동안 이 모주타바라는 아들이 사실상 마쿠에서 자문회의를 실제로 자기가 움직이면서 종교 신정국가라는 점을 이용해서 사실은 별다른 직함도 없으면서 자기가 이제 국가 최고 지도자 행세를 했던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이 군 지휘관들이 싹 다 날아간 상황에서 자기 아들한테, 원래 위기 상황에서 결국 남는 건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한테 의지하는 게 더 길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차피 86살 먹은 하메네이를 암살하려면 일도 아니다. 근데 혹시 얘 암살하고 나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권력을 승계하는 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사실은 더 골치 아프다. 차라리 이 사람은 나이가 든 만큼 좀 더 성숙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유연한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여기가 막갑하다. 뭐 피하려다가 뭐 밟는다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하메네이의 모든 동선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가 이게 아니겠느냐까지도 있어요. 어쨌거나 사실은 아들이고 지금도 현실적으로는 2인자인데, 문제는 이 양반이 암살을 당하든 자연사를 하든 죽었을 때 그러면은 명실상부한 1인자로 올라서느냐, 권력 승계가 되느냐, 이거는 또 좀 다른 얘기예요. 왜냐? 중동을 얘기할 때 이제 이란인과 사우디라는 양대 축이 있죠.
현실적으로 뭐 어떤 국력의 크기도 이 양대축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종교적으로 양대축이에요. 여기는 이제 수니파, 여기는 시아파거든요. 뭐 이제 수니파, 시아파 나오면 벌써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원래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눠졌던 계기가 그겁니다. 처음에 이제 요즘에는 마호메트라는 표현 잘 안 쓰죠. 무하마드라고 쓰죠. 이슬람교가 탄생을 한 다음에 이제 무하마드, 제가 한참 학교에서 배울 땐 마호메트 라고 배웠던 이 양반도 사람이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가르침의 정통을 누구한테 갈 것이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들 머릿속에 뭐 어떤 정통 이런 거는 왕족 뭐 이런 개념밖에 없던 때니까 무함마드의 아들한테 가야지 라고 했던 어떤 직계 혈족에게 가야지 했던 세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야 이게 무슨 정치 권력이냐, 이게 지금 가르침에 대한 얘기인데 누가 더 그 가르침을 잘, 교리를 더 잘 이해하느냐, 말 그대로 종교 지도자가 후계자가 돼야지, 말 그대로 종교적인 후계자가 돼야지 어떻게 혈족이 후계자가 되냐. 여기서부터 일단 갈라진 거죠. 여기서 아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수니파고, 교리의 지도자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시아파.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즉 이란은 시아파기 때문에 권력의 승계라는 게 종교적인 정통성이지 누구 아들임네 이거 얘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내비두면은 명색이 신정국가라는 이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아들에게 권력이 넘어갈 가능성이 낮다 인데, 오히려 그 아버지를 핍박해서 암살당하는 순교자로 만들게 되면은 오히려 그 아들이 권력을 승계하는, 마카파가 권력을 승계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도 있는 거죠. 기타 등등 그랬는데 이 모주타바 이 양반의 제일 큰 건 그거예요. 성직자이긴 한데 이게 급이 낮아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여기 이 동네도 이제 성직자로서 급이 올라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급이 낮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왜 이쪽 지도자들은 아야톨라라는 직책이 갖고 있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그거거든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기경, 우리식으로가 아니라 그 뭐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추기경, 뭐 약간 이런 식. 이 급이 많이 모자란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되겠는데, 문제는 이 양반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권력 운영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뭐 이란 내부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뭐 강하게 억누르고 이런 거 있죠. 권력 운영 능력은 있는데 대중 설득력이 약하고 외교력도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어떨까. 더군다나 종교적으로도 이제 그 뭔가 좀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투쟁과 보안 문제 쪽으로 좀 집중해서 독재로 갈 가능성이 더 크고 마카파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게 이제 주변에서 우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